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SK가 투자한 미국 원자력 기술 혁신 기업 테라파워가 와이오밍주에서 소형 모듈 원자로 실증센터에 첫 삽을 떴습니다. 미국에서 4세대 SMR 착공에 나선 건 테라파워가 최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LS증권은 현대차가 인도 법인의 기업 공개 시 기업 가치 재평가와 자산 증대 효과가 주가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분석했습니다. 현대차는 인도 법인 IPO를 통해 3조에서 4조 원을 조달할 것이라며 IPO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인도 법인 생산 능력 증설을 위해 쓰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영원무역이 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원무역은 어제 이사회에서 주가 안정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500억 원 규모의 자기 주식 취득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식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애플은 WWDC에서 자체 AI 기능인 애플 인텔리전스를 공개했습니다. 이는 시장 일각에서 기대감을 키우던 자체 생성형 AI 서비스는 아니었고 기존 시리 기능을 챗GPT와 연계해 사용하는 방안에 가까웠습니다. 오늘 관련주들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당분간 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IS의 김태성 본부장, 블루드림 리서치 이주현 대표 두 분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양대시장 FOMC를 앞두고 있지만 모두 강보합권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일단은 아직까지 결과는 확인해 봐야 할 텐데 시장이 그래도 어느 정도 견조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나온 지표 발표가 사실은 머릿속을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번 주는 목요일 날 CPI 지표와 FOMC 회의 결과 발표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본 게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엔비디아 액분 이후에 지금 변동성은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크게 위든 아래든 지금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도 그렇고 이번 주 혹은 이제 목요일 전까지는 계속 이런 관망 장세 속에서 그동안 이제 소외받았던 종목군들의 반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표적으로 좀 2차 전지 반등세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또 이제 음식료 업종에서도 이제는 굉장히 빠른 순환매가 지금 거의 끝물까지 갔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장중에 국숭당이 상한가를 가는 것을 보면서 이제 K푸드 이쪽도 어떤 성과 명분이 있는 상승보다는 테마적인 움직임들이 조금 더 이제 강하게 나타나는 시장이 지금 되었다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리고 내일 모레까지는 주도 업종군들을 너무 공격적으로 어떤 트레이딩 전략을 세우기보다는 조금은 이제 빠른 매매, 테마적인 매매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어떤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마적인 매매가 일어날 것 같은 우리 시장입니다. 수급적인 측면을 이어서 좀 살펴보면요. 외국인과 기관이 양대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모두 팔고 있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모두 매수하는 흐름이 좀 지개가 되고 있거든요. 장 초반과는 좀 수급 상황이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뭐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은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외국인들의 이제 매도세가 나오는 부분이 어저께 좀 굉장히 좀 큰 매도 물량이 나왔었죠. 특히나 이제 선물 시장에서 1조 1천억 정도의 매도가 나왔는데 외국인들이 지금 최근에 이제 미 국채 금리가 이제 튀어오르는 그런 상황에서 국내 선물 매도 굉장히 좀 강하게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현재 이제 공매도가 막혀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해지를 걸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 선물 시장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채권 금리에 따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멀어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채권 금리가 튀어오르는 그런 상황에서 선물에 대한 그런 강한 매도세 보여줬고 오늘
전일 대량 매도에 따른 뭐 반발 매수세 정도로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수급적으로는 현재 현물 시장에서 뭔가 매도가 나오고 있는 부분은 의미를 그렇게 부여하기에는 큰 물량은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견조한 매수세는 좀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는 시장 긍정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운주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오늘 3% 넘게 섹터 전반에서는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동부의 항만 노조가 해운사의 자정에 좀 반발을 하면서 임금 협상을 중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으면 급등하고 있는 해상 운임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저희 평가를 해볼까요? 일단 급등하는 해운 운임주가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해운사들이 사실은 올라가야 지금 정상인데 네. 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펜오션도 그렇고 HMM도 그렇고 흥하해운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추세 기준으로 본다면 굉장히 좋지 못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어서 만약 이 뉴스에 관심을 가지고 매매 전략을 좀 짜보신다라고 하면 올해 이제 해운사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노이즈가 없고 실적이 좋은 쪽이 대한해운이거든요. 저는 대한해운 쪽으로 조금 더 이제 집중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HMM에 대한 관심도를 좀 많이 가지고 있으실 겁니다. HMM 같은 경우에는 한 발 남았죠. 매각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그런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지금 지지부진한 지가 벌써 1년이 넘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슈몰이를 좀 기대를 하시면서 HMM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쓰시는 것보다는 저는 해운사 기준으로 봤었을 때 가장 지금 실적이 안정적이고 수급적으로 지금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대한해운이 가장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물론 이런 뉴스가 나오면 사실 장중에 좀 움직여줘야 되긴 네. 하는데 생각보다 지금 움직임이 저조합니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이러한 이 뉴스를 그렇게까지 지금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지 않구나. 이 정도로 저는 해석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일단 해상 운임이 올라가게 되면 지금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해운주행 전반으로 이 상승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의 하락에 접근을 해보는 건 어떻게 보실까요, 대표님? 낙폭과대로 좀 접근을 해보는 거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전에 이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그 종목별로 약간 좀 상이하게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뭐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여전히 추세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저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문제는 이제 HMM처럼 그 매각 이슈가 있으나 문제는 이제 전환 사채 물량이 또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뭔가 추세를 무너뜨린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요거는 조금 한번 며칠 정도는 관망을 하는 흐름을 보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공격적으로 떨어진 칼날에 우리가 매수를 갖다 들이밀기보다는 이제 이 파업으로 인해서 어떤 흐름이 만들어지는지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그 우리 지난 코로나 시점에 이 병목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좀 물가가 튀어오르고 안 좋은 그런 상황들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파업 사태는 사실 그와는 좀 질적으로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때는 일을 하고 싶어도 전염병 때문에 할 수 없었던 상황들이 좀 장기적으로 이어졌던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은 이게 이제 뭐 임금에 대한 부분들 결국은 협상이 잘 진행이 되면 언제든지 또 풀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너무 긴 시점 장기적으로 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일단 물가에 대한 어떤 불안정한 부분을 빨리 잡고자 하는 그런 정부의 의지도 있을 것이고요.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대선이 코앞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신경 써서 최대한 빠르게 해결하지 않겠나라는 기대를 우리가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운임이 이로 인해서 상승을 한다라면 해운주에는 긍정적인 요인은 맞으나 일단 주가가 하락으로 반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일단 하루 정도는 좀 지켜보고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해운주 조금만 더 지켜보고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바로 종가 베팅할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표님의 섹터를 먼저 알아볼게요. 오늘 시장에서는 이 섹터를 빼놓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섹터입니다. 사실 오늘 섹터 전반에서 모두 좀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장 그리고 최근의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근 이제 지난주에 2차 전지들이 좀 바닥권 인가 아닌가라 긴가민가한 위치에서 일단 반등은 잘 나와줬어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뭐 3바닥, 뭐 4바닥, 뭐 4바닥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정도 바닥을 계속 형성해주는 위치에서의 좀 강한 반등이 나와줬고 수급적으로도 보게 되면 외국인들과 기관이 좀 많은 매수를 이어왔습니다.
특히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 투자 쪽에서의 이제 매수가 좀 이어졌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그 2차 전지 펀더멘탈이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변화를 일으키면서 앞으로 좋아질 거야라는 그런 관점보다는 이제 EU가 중국에 이제 전기차 관세를 부과한다든지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이 배터리에 대한 사업 부분들, CALT 같은 경우 이제 중국에서 배터리 이제 사업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제 이번에 고용 보고서 나오기 전에 사실 약간의 지표들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포인트들을 보여줬었는데 지금 7월부터 이제 실적 시즌이잖아요. 그 사이에 성장주들 바이오라든지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됐을 때 좀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뭐 자동차 섹터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섹터들이 조금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워낙에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반발세 이런 모멘텀을 타고 좀 강하게 올라와 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시장의 성장 폭은 좀 둔화가 되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팩트로 그 데이터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주들이 뭐 낙폭 과대에 따른 어떤 시장의 순환매적인 차원에서의 뭐 강한 반등 흐름들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극재 같은 경우는 많이 빠져 리튬이나 양극재는 바닥권에서 이렇게 이제 돌리는 흐름이지만 또 전해액이라든지 아니면 뭐 실리콘 음극재라든지 이런 거는 신고가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 전지 내에서도 어떤 좀 개별적인 어떤 그 이슈로 인해서 좀 더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 조금 따라 올라오는 그런 흐름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고 조금 더 강한 쪽으로 우리가 붙어보는 게 어떻겠나라는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조금 더 강한 쪽으로 붙어 볼 때 종목은 어떤 걸 좀 선별을 해볼까요? 네, 시장이 사실 지금 뭐 글로벌 증시 신고가 흐름 이어가고 있고 네. 상승 추세에 국내 증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어떤 모멘텀이 있고 좋은 호재들이 있는 기업들은 우상향 신고가를 계속해서 갱신을 하는 그런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수급 쏠림이 그런 쪽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2차 전지 내에서 종목을 선정을 한다라면 많이 빠져서 이게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이디어도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시세가 이제 매물대가 없는 구간으로 들어가는 그런 종목들이 오히려 더 강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종목 중에서 그 전액 관련된 종목 솔브레인 홀딩스라는 종목을 오늘 준비를 했는데요. 어저께 그 솔브레인 홀딩스도 그렇고 그리고 덕산테코피아도 그렇고 엔케미아 워낙에 많이 올라서 이제 좀 박스권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두 종목들이 굉장히 좀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신고가 갱신을 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경우에 전일 전 고점들을 다 돌파를 해놓은 그런 상황이고 오늘 음봉으로 좀 쉬어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입니다. 결국은 이제 요 모멘텀들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미국이 중국의 어떤 그 자원을 써서 만들어지는 배터리에 대한 규제를 한다. IRA 법안에 따른 어떤 그 보조금 지급에서 제외를 시키게 되는 그런 부분에서의 수혜를 국내 기업들이 입을 것이다라는 부분인데요.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경우는 뭐 미국 시장의 전액 마켓시어를 한 16% 정도 2026년부터 이렇게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미국 전액 공장 하반기 이제 가동 들어간다라고 봐야 되겠죠. 삼성 SDI 미국 배터리 생산하는데 이제 납품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헝가리 공장 증설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결국 이제 유럽 쪽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면 중국을 우리가 뭐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배제를 하는 상황에서 선택은 결국 국내 기업들이 받을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네. 주가도 뭐 그런 부분에 이미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상승 흐름이 연속성 있게 갈 거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가격 전략 어떻게 잡아갈까요? 네, 일단
뭐 매수는 종가에 네. 하시는 걸로 하면 되겠고 목표가는 한 10만 원 정도 대략 한 15% 정도 이렇게 업사이드가 있는 것 같고요. 라운드 피겨이기 때문에 그 정도 일단 저항이라 생각하고 보시고 손절가는 82,600원 정도 짧게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솔브레이트 홀딩스 종가 베이팅할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본부장님의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섹터입니다. 사실 AI가 계속해서 확장이 된다면 전력이 계속 필요합니다. 이제 그와 관련해서 신재생 에너지까지 저희가 관심을 가져봐야 할 텐데 언제까지 관심 유효할까요? 앞으로 상당 기간은 저는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AI 생태계 확장에 따라서 그리고 계절적인 어떤 성수기 요인에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지금 전력이 필요한 것은 팩트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원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좀 관심을 좀 두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지난주에 이 대왕고래 테마가 이제 생겨나면서 이 에너지 관련주들의 어떤 수급의 공방이 굉장히 빠른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산유국이 될 수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희망을 좀 이야기를 하면서 원전주라든지 에너지 관련주들이 조정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있어야 되는 일인가라는 생각도 굉장히 들 만큼의 그러한 변동성이었는데 아무튼 지금 영일만 이슈는 우리가 처음에 들었던 것보다 혹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지금 임팩트가 있는 상황이 아니고 결국에 이제 시추를 해봐야 한다. 그리고 그 확률도 20% 밑에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다시 결국 에너지 쪽으로 이제 수급의 이동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지난주에 조정이 좀 많이 나왔었던 에너지원들은 저는 여전히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국제 반도체 재료 협회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혹은 이제 소재 부품 장비 관련주들에게 이 재생 에너지 확대 권고하는 이제 제시를 좀 했어요. 어떻게 얼마만큼의 비중을 재생 에너지로 메꿀 건지 이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오고 갔던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신재생 에너지 크게 보면 세 가지라고 좀 압축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뭐 수소하고 전기는 좀 제외를 하고요. 원전, 해상풍력, 이제 태양광 이 세 가지 에너지원들의 어떤 순환매는 우리가 계속 좀 노려볼 만하다. 원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체코 수주가 있죠.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유럽에서 다시금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가장 핫한 어떤 섹터이기 때문에 저는 이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는 태양광과 관련된 쪽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한화솔루션인데 자, 오늘은 급등하고 있지만 최근에 주가가 무조건적인 우상향은 또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일단 미국이 작정하고 중국 죽이기를 좀 하려는 것 같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 쪽에 대한 규제도 굉장히 강도 높게 진행을 하면서 그럼 결국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기업이 누가 있을 것인가? 퍼스트솔라 그리고 이미 미국의 IRA 법안 때문이라도 공장을 다 완공한 하나솔루션이 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에 우리나라 태양광 기업들이 기지개를 피지 못했던 것은 중국의 저가 제품의 재고가 굉장히 많아서인데 이것도 지금 잘 해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전히 재고는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걱정을 안 해도 되냐면 이 재고가 쌓인 지 6개월이 지나면 그 제품의 관세가 붙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자체적으로 폐기를 하든 그것을 빨리 소진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고 더 이상 만들어낼 수는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보면 태양광 쪽에서의 승리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조금은 더 유리한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굉장히 지금 많은 기업들이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많은 에너지원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안고 본다라고 하면 여전히 신재생 에너지의 지금의 가격은 저는 충분히 투자할 때가 아닌가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가격 전략 어떻게 잡아갈까요? 일단 하나솔루션은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손절 라인은 명확하죠. 최근에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25,000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제 계속 보유를 하셔도 되고요. 제가 목표가를 55,000원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종가 기준으로 32,000원, 그러니까 목표가가 이제 55,000원이면 거의 한 70% 제가 상승을 한다라고 보는 건데. 지금 가격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상승을 하는 거죠. 그런데 과거에 잘 나갔었을 때 혹은 과거의 평균치 어떤 실적과 주가의 모습을 생각을 하면
저는 그 기준으로 그냥 회복하는 것일 뿐이다라는 좀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55,000원이 현재 구간에서 어떻게 보면 많이 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라든지 미리 준비한 대책들을 좀 생각해 보면 저는 55,000원 그 이상도 노려볼 수 있다라는 의견을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면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중국의 저가 제품이라든지 이런 품질적인 부분에 굉장히 좀 애를 먹었지만 이제부터 빛을 좀 바라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솔루션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 알아봤고요. 신재생 에너지 말씀해 주시면서 원전 이야기도 해주셨잖아요, 본부장님. 전반적으로 세계적으로도 원전을 좀 늘리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나라별로는 어떤 행보가 이어지고 있나요? 나라별로요? 네, 뭐 미국에서는 어떤 행보가 이어지고 있는지. 나라별로 뭐 다 늘리려고 하겠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지금 오늘 이제 영국에서 이제 왔죠. 네. 오고 있죠. 그런데 영국 이슈는 너무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딱 한 나라, 체코 쪽만 보면 됩니다. 이게 만약에 성공이 되면 네. 그야말로 대형 원전과 SMR, 소형 원전 모두 이제 다 지금 이제 올해 수주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다른 것보다도 체코 원전 수주 결과가 발표가 날 수 있는 6월 말과 7월 초 이 일정을 꼭 체크를 하셨으면 저는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지금 선두에 있는 것은 한수원이 수주를 받게 되면 설계는 한전 KPS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전 KPS가 설계를 하게 되면 거기에 주기기라든지 계측기를 또 납품을 하는 기업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기 때문에 저는 대표적으로 한전 KPS와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사실은 우리가 원전에 대한 이야기만 너무 이제 많이 하지만 네. 전체 매출에 원전도 이제 있어요. 원전도 있지만 원전이 아니더라도 지금 HRSG와 같은 뭐 석탄 기존에 우리가 쓰고 있는 에너지 플랜트 사업도 지금 하고 있는 기업이 두산 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저는 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봤었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도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지난주에 원전주들이 한번 시세가 났었을 때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인 원전주가 뭐냐? 우진엔텍이었거든요. 우진엔텍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의 변동성적인 강점까지 가지고 있어서 이 기업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코 원전 결과까지 살펴보면서 어떤 종목들 바라보면 좋을지 의견을 들어봤고요. 대표님께도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이슈가 불거지면 원전주들 급등하긴 했지만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던 패턴이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는 AI발 전력 수요라는 이 모멘텀이 있으니까 이번에 좀 추세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고 네. 생각해요. 기존에 이제 그 원전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어떤 반짝반짝하면서 이제 반등을 하는 그런 흐름들은 네. 보였지만 사실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대선 전에 정부의 이제 대권 주자의 정책주로서 이미 시세가 굉장히 좀 크게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어떤 진행되는 이슈나 모멘텀들이 다시 한번 추세를 상승으로 돌리기보다는 내려가는 길목에서의 반등 정도였다라면 이제는 충분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친 이후에 글로벌적으로 어떤 그 에너지에 대한 뭐 안보라든지 특히 좀 전에 말씀하신 AI에 따른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금 대안이 필요한 상황인데 사실 원전 말고 지금 친환경 에너지라고 좀 많은 효율성 좋은 그런 네.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탈원전을 선언했던 각 국가들마다 지금 다시 원전 쪽으로 방향을 틀어놓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라면 이번에는 좀 추세적인 상승으로 한번 시세가 나올 가능성도 높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나 좀 전에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체코 원전 관련해서 수주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가가 그렇게 쉽게 여기서 그냥 꺾일 가능성보다는 AI라는 전력 수요에 대한 부분, 그리고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 기대감,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상당히 높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으니까 한번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종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더존 비주얼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지금 시간 기준으로는 7%대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추세도 그다지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본업 역시도 괜찮고 신규 사업 모멘텀까지 더해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신사업을 통한 실적의 성장세까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의 어떤 퍼포먼스는 선반영에 대한 이 느낌이 저는 굉장히 네. 강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의 어떤 축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신규 매수를 하시기에는 저는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구간들이 너무 많기에 저는 더존 비전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조금은 더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위치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 이제 68,900원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1차적으로는 8만 원까지 한번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자분들께서 대응할 영역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오늘 원 AR이 공식 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좀 수급 상황을 살펴본다면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3거래일 연속 매도 양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6월 5일장에서는 좀 5천억 원 담아내는 모습도 나타나긴 했는데 최근에 수급 상황과 더불어서 주가 추이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외인들의 매도세는 지금 뭐 딱히 그렇게 크다라고 생각 들지는 네. 않고요. 수급적으로 이 종목을 지금 좀 주도하고 있는 부분이 사모펀드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중간중간에 이제 차익 실현을 하고 또 조정 나올 시에 매수를 해가고 있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모펀드가 지금 주축이 되어서 뭐 연기금이 최근에 또 한 6만 원대에서 꽤나 들어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얘기하신 그 8만 원 가격단까지는 우상향 기조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소프트웨어 쪽에서 사실 AI들이 좀 부진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이렇게 신고가 52주 신고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게 더 좋은 비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기관들의 수급이 크게 뭐 빠져나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면 뭐 조정 시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매매 관점으로는 또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더존 비주온의 경우 기관의 수급이 빠지지 않는다면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봐도 좋겠다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조선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강보합권보다 조금 더 위에 위치한 지점에서 섹터 전반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봤을 때 국제를 기준으로 보면 조선 발주량이 감소하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조선업의 시장 점유율은 더 높아졌습니다. 수주 잔량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까? 일단 뭐 보통 지금 조선 빅4 기준으로 보면 3년치 일감이 모두 이제 꽉 찼다. 네. 슬롯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슬롯이 이제 모두 찬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수주의 어떤 감도가 조금 떨어진다라는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신조선가와 중고선가인데 신조선가는 여전히 지금 역사적인 신고가 영역으로 가고 있고 중고선가 역시 지금 좋은 가격대를 지금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사들에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 호황일 수 있다. 대신에 이제 물 들어올 때 노를 방향을 좀 잘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지금 조선사하고 이제 좀 입장이 조금 다른 쪽은 철강일 겁니다. 네. 지금 조선 이 배를 만드는데 가장 많이 들어가는 철판이 후판이거든요. 그리고 후판을 또 생산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또 중국의 후판이 또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게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조선소에 그것을 이제 납품을 하게 되었을 때 조선사 입장에서는 국내 제품보다 가격이 싼 다른 타사의 제품을 좀 선호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조선사들은 조금 더 많은 마진을 남길 수 있는 구조가 지금 되는 거고 반대로 철강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중국산 제품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중간에 껴서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조선사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저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대신에 이제 한 가지 좀 깨름칙한 건 뭐였냐면 지난주에 이 영일만 이슈 때문에 피팅 밸브류들이 다 같이 엮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움직이지 않았어야 할 변동성들이 미리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급의 꼬임 현상이 풀릴 때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조선사들을 볼 때 원래 탑픽을 조선 기자재 쪽을 좀 선호를 했는데 네. 기자재 쪽이 지금 수급이 많이 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기자재 쪽을 본다면 저는 탑픽은 세진중공업 하나만을 지금 보고 있고 조선사를 본다면 삼성중공업이 지금 아무래도 이제 가장 좋은 수주 잔고를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저는 이렇게 이제 압축을 해서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압축해서 어떤 종목을 바라볼지까지 들어봤고요. 그 조선 섹터 내에서는 지금 HD, 현대, 미포가 가장 크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PC선 두 척을 수주를 하기도 했는데 또 거기에 증권가의 목표 주가도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점에서 추가 상승 여력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HT 현대미포 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글쎄요. 일단 뭐 추세적인 전환으로 보기에는
큰 흐름은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갭 상승 출발하고 월선 위에 안착하는 흐름은 단기적으로 공략을 해볼 만한 그런 포인트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 전에 뭐 이야기해 주신 대로 조선 뭐 성과 굉장히 괜찮고 우리나라 지금 도크가 거의 꽉 차서 신규 수주 물량이 과연 받아낼 수 있나 하는 그런 의문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호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성과가 상승하고 있고 또 지금 인도에서 국가에서 자체적으로 한 100척 정도의 선박을 갖다가 수주를 해서 그걸 용선을 주는 쪽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 물량들 중국 아니면 한국 아니면 일본 뭐 이쪽이 될 텐데 일단 뭐 도크 꽉 차서 그 수주를 다 할 수는 없다고는 하지만 어찌됐든 이 업황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네, 조선 업황 전반 해선엔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철강 이야기 잠깐 해주셨는데 중국산 저가 철강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 철강수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제 섹터 전반에서도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돌파구는 어디서 좀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나요? 지금 당장은 어떻게 보면 테마적인 뉴스 빼고는 이 철강 관련 주들의 어떤 상승세가 좀 두드러질 만한 이슈는 저는 없지 않을까라는 현실적인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결국엔 지금 철강 관련해서는 두 가지 이슈가 좀 맞물려야 됩니다. 첫 번째, 경기가 정말 좋아야 되죠. 그런데 지금 경기에 대한 부담을 계속 안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가격적으로 이제 경쟁력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앞서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 미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중국 제품들이 지금 뭐 동남아를 통해서 미국에 들어가는 것까지도 미국이 지금 잡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게 어디로 흘러오고 있습니까? 결국 이제 우리나라로 흘러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사실 가격적인 경쟁력에서 지금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어떻게 보면 영일만 이슈에 엮여서 올라가는 것 외에는 지금 당장 철강주들에게는 굉장히 뭐 장밋빛 어떤 미래가 지금 펼쳐지기에는 다소 좀 부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저는 철강 쪽은 조금은 더 나중에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철강주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SK그룹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28일에 긴급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지분 매각 여부를 좀 결정을 할 예정인데 자, 이에 따라서 지금은 SK의 주가가 3%대 하락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28일까지는 시점이 남아있는 만큼 저희 투자 전략 어떻게 짜보면 좋겠습니까, 대표님? 네, 일단 뭐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부분 단독 기사로 이제 서울경제에서 나오면서 시세가 반짝하고 나왔다가 이게 밀렸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떤 재료를 볼 때요 단독 기사는 썩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이 지금 어떤 모멘텀으로 움직이고 있는 SK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단독이라는 기사가 나올 때 시세가 올라갈 때 보통은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오늘 뭐 어제 고점을 돌파하는 위치에서의 매도가 좀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뭐 추세적으로는 단기 추세는 상승 흐름이기 때문에 내일 추가적으로 조정이 조금 더 나온다라면 아마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접근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일정에 따라서 투자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지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섹터별로 살펴보니까 오늘 석유화학 섹터에서도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6%대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상승의 이유는 저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NCC 마진율에 대한 어떤 이제 반등세가 장중에 좀 체크가 되긴 했는데요. 일단 지금 석유화학주들 같은 경우에는 참 개인 투자자분들이 해석하기 그리고 이제 트레이딩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섹터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서 이제 철강 관련주도 마찬가지고 석유화학도 마찬가지고 이쪽은 이제 경기 민감주이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야 주가가 이제 굉장히 이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여전히 경기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있는 상황 여기서 지금 금리까지도 지금 우리 마음대로 조정이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의 하루 만의 상승을 좀 보시면서 추가적인 어떤 투자를 하기에는 다소 이제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남아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그래도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뭐냐면 분기 실적들은 견고합니다. 1분기 실적도 잘 나왔기 때문에 만약 2분기 실적까지 잘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그때는 석유화학주들이 조금은 더 움직여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지금이라기보단
저는 6월 말 혹은 7월 초까지 기다리셨다가 시세가 무너지지 않으면 그때 석유화학주를 봐도 되고, 지금은 여러분들 아마 포트에 현금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현금이 있다 하더라도 주도주, 반도체와 2차 전지에 집중을 하시는 게 오히려 수익률 게임에서는 더 좋은 결과를 좀 낼 수 있는 저는 방법이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쪽으로 한번 눈을 돌려보자라는 전략을 짜주셨고요. 석유화학 섹터는 지난 1분기 실적도 괜찮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분기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저희 전망을 해볼까요? 일단 1분기에서 섹터별로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어닝 서프라이즈가 가장 많이 나온 섹터가 일단 화학 섹터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사실 뭐 화장품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반도체보다는 어떻게 시세적으로는 반영을 그렇게 못했어요.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연속성 있게 계속해서 좋아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결국은 주가에 계속해서 이렇게 수급으로 쏠림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 화학 섹터 너무나 장기간의 이런 업황 부진 속에 있다 보니까 이 업황에 대한 의구심이 아직 완전히 해소가 된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분기 실적 아니면 수출입 동량 이런 부분에서의 뭔가 데이터가 조금씩 좋아지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주가가 상승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그 박스권을 굉장히 장기간 이렇게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제 타이어 관련해서 그 네. 원재료도 만들고 있고 최근 타이어 종목들의 실적도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2차 전지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석유화학 쪽 그리고 이렇게 그 타이어 원재료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뭐 금호석유 정도는 우리가 저가 매수를 한번 노려봐도 괜찮지 않겠나. 이번에 상승할 때 가장 좀 시세 탄력이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다른 종목들은 굉장히 저점권에서 지금 오늘 돌리는 그런 시세가 네. 나왔거든요. 그래서 주가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해주면서 이렇게 만들고 있었던 종목이 박스권 돌파하면서 시세를 가장 먼저 만들어낼 가능성은 높지 않겠나라고 보고 섹터 내에서 가장 강한 종목을 노린다면 뭐 금호석유 정도 이렇게 한번 노려보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도 괜찮게 나올 가능성 저는 높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석유화학 섹터 내에서 금호석유 한번 관심 가져보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마감 동시효과 구간 우리 시장 어떤 분위기 보이고 있는지 양대 시장의 분위기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박스권 내에서 움직임을 가져갔습니다. 코스피 시장 0.19% 강세를 보이면서 2,706선에 마감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강보합세가 나타납니다. 867선에 종가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타나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홀로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1,700억 원 넘게 팔아내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 1,200억 원 넘게 팔아내면서 2거래일 연속 매도세 나타냅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 3,000억 원 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코스피 시장과는 반대되는 수급 양상이 관찰됩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만이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191억 원, 기관은 247억 원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기관 오늘까지 2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 300억 원 넘게 팔아내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수는 상승불을 켜고 있지만 하락하는 종목 수가 더 많이 집계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해석해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전체적으로 지금 2차 전지 그동안에 소외받았던 쪽으로의 어떤 수급의 쏠림 현상이 굉장히 강하다고 좀 볼 수 있죠. 일단 뭐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주전자 재료라든지 뭐 이제 덕산 테코피아도 여전히 지금 강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말 시장에서 거들떠보지 않았던 리튬주까지 오늘 지금 움직이는 거 보면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 가득 지금 담아져 있지 않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한 가지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2차 전지주들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실적이 정말로 회복할 것이냐 아니면 회복 못할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관련주를 보되 수주 잔고가 찍혀 있는 쪽을 저는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PNT가 수주 잔고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찍혔기 때문에 이런 상승세를 좀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기에 저는 수주 잔고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최근에 다시 이 아바코와 같은 기업들도 지금 고개를 굉장히 또 강하게 들어주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오늘 어떻게 보면 2차 전지들의 순환매 그 안에서 옥석 가리기를 해본다라고 하면
수주 잔고가 많은 기업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는 에코프로 그룹주, 포스코 그룹주 오늘 움직이긴 했지만 결국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평균 단가까지 올라오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에 추가 매수는 아직은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오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주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좀 수급이 살아있고 수주 잔고 살아있는 쪽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양대 시장 모두에서는 강보 합세가 관찰이 되고 있는 가운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 분위기 살펴보니까 코스피 시장에서는 빨간불을 켠 종목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에서만 파란불이 나올 뿐 12종목 내에서는 빨간불이 더 많이 켜져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혼조 양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알테오젠의 급등세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11% 급등합니다. 마감 동시 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양대 시장은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업종별로 어떻게 마감됐는지 코스피 시장을 먼저 돌아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상승한 업종과 하락한 업종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는데요. 하락한 업종이 조금 더 많이 집계됐습니다. 그 안에서 가장 크게 빠진 업종은 운수창고 업종으로 1.7% 내림세가 나타났고요. 의료 정밀 업종에서도 1.26%, 증권 업종에서 1.03% 내림세가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거의 비슷한 흐름이 관찰되는데요. 상승한 업종 중심으로 먼저 살펴보면 기타 서비스 업종이 가장 좋았습니다. 4.22% 강세가 나타났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 인터넷 업종으로 3.27% 강세, IT 부품 업종에서도 2.42%의 강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좀 특징적인 흐름이 나타났던 종목이나 업종이 있었을까요, 대표님? 네, 뭐 단연 그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눈에 띄었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 이제 그 장 마감 때까지 외국인들의 순매수 흐름이 계속 이어졌다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이제 아까 체크했을 때 대략적으로 이제 500억 정도였는데 지금 마지막 1시간 정도 남겨놓고 한 740억까지 이렇게 순매수를 이어갔거든요. 신고가 흐름으로 지금 외국인들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섹터 하면 현재 이제 알테오젠을 필두로 해서 뭐 삼천당 제약이라든지 유한양행 이런 쪽이 이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알테오젠의 이번에 이제 그 SC 제형 관련해서 호재로 인해서 요 바이오 기업들의 어떤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 기술력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좀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실적 시즌 들어가기 전까지는 뭐 테마성의 종목들 아니면 이제 이런 기대감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의 시세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게 특히나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해서 좀 쏠리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신고가 가는 종목들 사실 많이 올라서 좀 무섭잖아요. 그렇지만 외국인들 수급이 꾸준하게 이렇게 받쳐주는 기업들 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정 시에는 매수해 볼 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이 수급이 받쳐주는 쪽은 조금 더 조정 시에 매수를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제약 바이오주의 특징적인 흐름이 눈에 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오늘 또 이제 보톡스와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ITC에서 메디톡스와 휴젤의 소송 이슈가 있었는데 일단 휴젤의 손을 들어주긴 했습니다만 일단 주가 흐름을 오늘 살펴보니까 휴젤이 오르긴 했는데 장중에 상승보다는 꽤 많이 내려간 지점에서 마감이 됐고요. 메디톡스는 역시 뭐 하락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이 두 종목의 주가 흐름 어떻게 평가하셨나요? 일단 휴젤 쪽에 유리하다라는 이제 그 내용 때문에 이게 이제 급등 출발을 했고 시세 나왔는데 휴젤의 주가가 이제 좀 상한가로 이렇게 치닫지 못했던 부분은 아무래도 네. 전환사채가 큰 물량이 이제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요게 이제 전환 청구가 행사를 해놨기 때문에 올라가면 물량이 튀어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12만 원대 이제 물량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소화하면서 움직이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고 이게 뭐 100% 확정이 되었다는 아닙니다. 네. 아직 10월 달에 뭐 최고 이제 마지막 판결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뭐 관련해서 일정 계속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휴젤 같은 경우 뭐 실적으로 보나 뭐 이런 모멘텀으로 보나 주가 우상향 흐름
한동안 좀 이어질 가능성 높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12 물량으로 만약 주가가 네. 조정을 나온다면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또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가가 12 물량 조정이 나왔을 때 접근을 해봐도 괜찮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메디톡스 이야기를 좀 더 해보고 싶어요. 사실 휴젤과의 뭐 소송 이슈도 있지만 대웅제약과도 이슈가 있는 만큼 그래도 일단 메디톡스의 주가 차트만 살펴보면 지금 저점 부근인 것 같은데 접근해 보는 건 어떻게 보시나요? 할 필요가 없죠. 네, 어차피 예비 어떤 심사이기도 하고 본 심사가 남아 있긴 한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지금 뭐 누가 유리하고 누가 불리하고 이걸 판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투심 자체가 메디톡스에게 이미 많이 기울어진 상황이라서 아니 메디톡스가 아니죠. 휴젤 쪽으로 많이 기울어진 상황이라서 저는 메디톡스라든지 뭐 대웅제약의 지금 가격적인 조정을 자칫 잘못 노리다가는 또 장기간 또 힘든 또 이제 고개를 넘어야 될 가능성이 저는 높기 때문에 만약 이들의 어떤 논란 노이즈에서 탈출구를 좀 찾아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휴젤을 계속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앞서 이제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12 물량에 대한 아까 전환사채 물량에 대한 매도세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장기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어떤 변동성을 이용한 단기 매매가 조금은 더 유리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당장은 단기적으로 휴재를 바라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위메이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가상화폐 지갑 서비스를 반년 만에 좀 철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3%대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주가 자체 차트만 봐도 계속 하향 기조가 두드러지는데 이렇게 철수 소식까지 더해지니까 주가가 더 힘을 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어떻게 봐야 하나요? 이제 완전히 추세가 무너진 건가요? 네, 추세는 일단 뭐 장기 추세는 비추세권에 놓여 있는데 단기적으로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급등하면서 코인 관련주들 이제 상승할 때 만들어졌던 그 단기 추세는 이미 하락으로 전환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고 이제 바닥이 어디냐라는 관점으로 좀 바라봐야 되는 부분인데 단기 추세 계속 하락인데 바닥이 어디가 될지 그걸 미리 알기는 좀 어렵겠죠. 다만 이제 반등이 나올 만한 구간으로 진입을 한다라는 부분에서 여기서 이제 저점을 잡아줄 가능성은 우리가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오늘 좀 전에 얘기하셨던 그 뭐 소식, 그게 이제 하나의 악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히려 그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 중에서 돈이 안 되는 그런 사업들을 구조조정을 해서 이제 잘라낸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게 기업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일 정도 이후에 주가가 오늘 저점을 이탈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하나의 관건인 것 같고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나이트크로우라는 그 신작을 글로벌로 출시하면서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좀 괜찮아지고 있는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2분기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7월부터 이제 실적 시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들어가도 8월 한 중순까지 아마 실적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는 충분히 있고 추세를 전환하는 거 확인하고 접근해도 늦지 않다라는 부분이고 게임 섹터가 지금 전반적으로 썩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뭐 한중 FTA 지금 2차 진행을 한다는데 거기에서 이제 판호를 좀 굉장히 큰 폭으로 개방을 해준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진다면 뭐 게임 섹터도 한 번 정도는 움직이지 않겠나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추세가 전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루드림 리서치의 이주현 대표, IS의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먼저 이주현 대표의 종가 베팅 종목 솔브레인 홀딩스입니다. 전액 부문에서 글로벌 시장 공략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10만 원이고요. 손절 라인 82,600원입니다. 다음으로 김태성 본부장의 종가 베팅 종목도 알아보겠습니다. 하나솔루션입니다. 전력 필요성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사수의 기대도 고조됩니다. 목표 주가는 55,000원, 손절 라인 25,000원입니다. 다음으로는 증시팔 오늘의 승부주에서 언급해드린 종목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의 승부주 우진입니다. 산업용 계측기 전문 업체고요. 원자력 계측기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김성규 전문가의 승부주는 일진전기입니다.
북미 수요 폭증으로 인해서 수주 잔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전이 인도네시아 송전만 수주 소식도 전해온 만큼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어서 하루 동안의 수익률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의 우진입니다. 9,590원에 매수를 했고요. 오늘 하루 동안 0.1%의 수익률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김성규 전문가 일진전기입니다. 25,700원에 매수했고요. 오늘 하루 동안 1.36%의 수익률 나타났습니다. 언급해드린 종목들 내일 아침 증시팔 오늘의 승부주에서 자세하게 리뷰를 해드리니까요.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장 내일 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